네, 주변에 혹시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있으신가요? 이 아이들이 사실 다 천사 같은 아이들인데 의사소통에 좀 문제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벽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편견의 시선들이 많이 있죠. 이런 아이들에게 그 벽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트재단의 김희은 문화복지사업부 부장님 모시고 하트재단에서 하시는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하트재단. 네. 이름이 벌써 심장이 콩닥콩닥. 네. 가을입니다. 재단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 하트재단은 1988년에 설립이 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가난과 장애,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988년. 네, 맞습니다. 응답하라 1988 유행인데 1988년에 재단이 만들어졌군요. 네, 하트재단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건지 의미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영문으로 하면 하트-투-하트 파운데이션인데요. 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주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는 사업을 전개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재단의 의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하트재단 하는 것보다 하트재단 하니까 훨씬 좀 의미가 좀 더 있어 보여요. 이 재단의 마스코트가 하트베어라고 곰돌이인데요. 이 심장 뛰는 하트베어라면서요. 네, 저도 좀 찾아보고 왔는데 깜찍하더라고요. 마스코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재단에서 제작한 하트베어는 안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정말 신기한 곰 인형인데요. 하트베어는 다양한 형태와 색상으로 제작이 되어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연말에 트리를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하트베어 트리라고 하트베어가 작고 앙증맞은 형태로 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나눔에 좀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말씀하신 그 성탄 트리 옆에 큰 곰돌이도 나왔고요. 지금 들고 계신 건 또 조그만 것도 있습니다. 저런 그 하트베어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이 재단을 후원하는 이런 구조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모아진 후원금은 저희가 국내 이제 빈곤하거나 이제 힘겨워하는 아동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하트베어는 그러면 그 연말에뿐만 아니라 연중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선물과 함께 아주 의미도 있네요. 그 얘기는 뒤에 조금 또 시간을 내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하트재단에서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면은 저희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영역의 사업 분야가 있어서 관련된 전공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도 계시고, 네, 맞습니다. 다른 분야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군요. 또 유명 연예인들이 홍보사절단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우선은 잘 알고 계시는 최수종 하이라 씨 부부가 친선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하선 씨라든지 오윤아 씨, 아니면 김현숙 씨 등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좀 알리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사업들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해외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아나운싱 같이 재능 나눔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초반에 시작하면서 발달장애 청소년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공연도 하시고 하고 있는데, 그럼 하트재단은 이런 발달장애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러지는 않고요. 사업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재단은 가난과 그다음에 질병과 장애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으로는 실은 좀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장애로 인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각장애 특수학교를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보조
보조기기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교육복지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 오케스트라를 비롯해서 장애 아동들이 뭐 음악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재능을 좀 개발을 하고 또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복지 사업도 같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사업으로는 주택의 실명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안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들 아니면 빈곤한 지역, 소외된 지역에 저희가 보건 그런 체계를 구축하거나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전기가 없는 지역에 저희가 태양광 램프를 전달하는 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활동도 있으시고 해외 대외 활동도 있으시고요. 주 타겟은 그러니까 이제 아동 청소년인 거죠. 네, 그런 소외 계층에 있는 네네. 아동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 네, 맞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 개선 이런 거군요. 예. 그 가운데 여러 사업 가운데 문화복지 쪽에서 하트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하트 오케스트라는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이 된 심포니 네. 오케스트라입니다. 2006년에 하트 재단에서 창단이 되어서 벌써 10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440회가 넘는 연주 활동을 통해서 발달장애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희망과 비전도 좀 가지실 수 있고요. 10년간 활발한 활동과 여러 가지의 그 성과들을 인정을 받아서 장애인 문화복지의 롤모델로 좀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10년이 됐군요. 네. 하트 오케스트라 많은 공연도 하셨고요. 네. 그러면 연주단 구성은 단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은 오케스트라 내에 3개의 연주팀이 있는데요. 네. 바로 하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트 앙상블, 하트 브라스 앙상블 이렇게 3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한 40명 정도의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 우선은 발달장애 가장 큰 특성이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인데 오케스트라 합주 교육을 통해서 사회성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트 앙상블은 올해 처음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발달장애인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들은 전문적인 앙상블 연주 활동을 하면서 발달장애인이 음악으로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트 브라스 앙상블은 뭐 학교라든지 관공서, 뭐 병원 이런 지역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10년이 됐으면 이제 수준이 꽤 되겠어요. 연주도 앞서도 이제 화면 보니까 아주 큰 무대에서도 많이 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3개 그 하트 오케스트라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 3개의 파트가 있는데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이제 오케스트라 규모라 40명이 되고요. 네. 하트 앙상블, 브라스 앙상블 이거는 그러면 찾아가는 공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성 자체가? 우선이 그러니까 하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네. 경우에 유스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교육 훈련 차원의 오케스트라이고요. 그다음에 하트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음악 활동을 네. 하는 그래서 전문 연주자로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이. 발달장애인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라스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인식 개선 활동을 좀 목적으로 더 찾아가는 연주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전문가 선생님들도 계시겠어요? 네, 저희가 현재 한 10명 정도의 그 악기를 전공하신 분들이 저희 교육에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네. 지휘자 선생님을 포함해서 지도 강사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오케스트라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결성 이후에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공연도 많이 다니시고 인정도 받으시고 그동안의 성과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작년에 저희 그 사회복지 전문 교수진들이 하트 오케스트라의 1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연구 결과를 보면은 오케스트라 활동이 발달장애 당사자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또 지역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있는데요. 주요한 연구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개발이 되고 또 자신감이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인정받는 그런 말들과 그런 성취 경험들을 통해서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살펴보면은 그동안 이제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았던 상처라든지 아픔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네. 그다음에 당당하게 활동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 또한 자존감이 향상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지역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활동상이나 아니면 공연을 보신 관람객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이 아니라 인성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우리 사회에 다양한 임팩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우선 취약계층 오케스트라의 선도적인 모델로서 다른 단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내에서 우수한 발달장애 음악 인재들이 많이 육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 음악 인재 양성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도 전문 그 연주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희은 부장님께서는 이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를 책임지고 계신가요? 지휘하시고 뭐 책임자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사회복지사이고요. 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연습하고 이런 건 따로 모여서 해야 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런 네. 장소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재단 건물이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 네. 되어 있는데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마음껏 연습하고 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앞서 이제 전문 연주 그룹의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네. 하트 앙상블. 네. 그러면 이렇게 전문 연주자로 발돋움하고 막 그런 아이들도 이제 생겨나겠어요? 네, 저희가 기대를 네.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실은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총 인원이 한 60명 정도의 규모인데 네. 한 15명 정도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음악대학을 진학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굉장히 예. 우수한 그런 대학교의 대학원까지도 일반 전형으로 당당하게 합격하는 등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점점 키워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 연주자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저희가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한예종에도 가고, 네. 이제 또 연주자가 될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연습도 하고 운영도 하시고 그러면 어려운 점이 뭐 실제로 곡을 배우는 것부터 해서 이동이며 여러 가지 활동에 어려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실은 그 연습하고 뭐 공연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항상 로드 매니저로 네. 따라다니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뿌듯해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은 저희가 오케스트라 창단했을 때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 아동에게 악기는 사치일 것이다라는 그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들을 좀 해소시키고 저희의 사업에 동참시키는 역할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은 실은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신발끈 하나 이제 묶는 걸 배우는 것도 3, 4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그만큼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 대부분의 지금 후원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단순 뭐 일회성이라든지 좀 단편 지원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조금 깊고 꾸준한 지원을 좀 이렇게 확보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얘기를 하셨는데 로드 매니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참 네. 어머니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선생님들도 대단하시고요. 이렇게 하나의 그 앙상블을 만들어낸다는 게 특별합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10년이 됐고 오케스트라도 여러 가지 성과들도 나타났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어떤 걸까요? 저희 재단에서 실은 학교를 찾아가는 장애 이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하트 해피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성장한 발달장애 청년들이 인식 개선 강사로 학교에 찾아간다는 부분입니다. 네. 실은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대부분 경험을 했을 텐데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갖고 이제 성장을 한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내고 정말 자신이 잘하는 연주를 학생들에게 선보이고 또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인내하고 그다음에 뭐 존중하고 배려해 주면은 장애인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한테 팬레터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호응과 인기도 굉장히 많고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보통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항상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들은 그것을 넘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악 활동이 이 친구들이 보통 독주가 아니라 이제 협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제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그런 걸 하면서 그런 변화들을 느끼세요? 네,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발달장애의 가장 큰 어려움이 사회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타인과의 소통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음악 활동 중에서도 특히 오케스트라 활동은 타인과 같이 하모니를 좀 내야 되고, 오케스트라를 흔히들 작은 사회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야 되고 친구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향상해 가는 데에도 굉장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특별한 연주 단체입니다. 그 사진들을 연주하고 있는 사진들을 화면으로 잠깐씩 보여드렸는데 연주하는 그 연주를 못 들어서 아쉽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연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일정 오신 길에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매년 30회에서 40회 정도의 공연을 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일반 관객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공연은 한 10회 정도가 됩니다. 네. 저희가 발달장애 생애 최초의 리사이틀인 위드 콘서트를 비롯해서 굉장히 감동적인 무대를 많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2월경에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전체 공연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라 그러시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들어가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공연 그러니까 언제 지금 계획돼 있어요? 우선 저희가 클래식 홀에서 이제 기획이 된 확정된 공연은 장천 아트홀이라는 곳에서 5월 11일 날 원아트 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그 전에도 연주 일정이 있긴 한데요. 아직 픽스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5월 11일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발달장애 아이들이 이제 출구를 찾아주는 거죠. 네. 꿈을 찾고 뭔가 몰두할 수 있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이제 음악이란 그 도구를 통해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건데요. 음악 말고도 또 다른 분야도 많이 있잖아요. 네. 도와줘야 될 일도 많이 있고 이런 발달장애를 포함한 장애인들,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사회 어디서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될까요? 우선은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 단체에서도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필요한 지원과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들끼리, 관련 단체들이 서로 계속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각자의 영역에서도 꾸준하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저희가 활동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느 한 단체의 힘만으로는 이걸 이루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장애우들과 또 비장애인들이 함께 편안하게 모이는 그런 기회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네. 그게 꼭 편입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접하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지 접하면서 같이 밥 먹고 놀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기회가 많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중증 장애인들 단체 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랑 같이 만났는데 뭐 학술을 해야 되는 건지 막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편안해요. 그런 기회들을 하트하트 재단에서도 많이 만들어 주고 계실 줄 알고 있고요. 그 하트하트 재단에
재단에 대해서 오늘은 뭐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밖에도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네. 필요한 정보를 좀 보시거나 혹은 또 후원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하트하트 재단에서는 가난과 장애,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아동들과 가족들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의 설명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재단 02430-2000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하트하트 재단 홈페이지에 오셔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5월 11일 날 공연하신답니다.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공연할 때 뭐 저희를 초대해 주시거나 저희가 좀 취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얘기도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트하트 재단과 또 재단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얘기들 함께 했습니다. 하트하트 재단 김희은 부장님 시간 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